오늘 웨스트햄전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한계를 알려줌과 동시에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클럽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경기였다.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을 무너뜨리면 지난 몇 년간 자이언트 킬링을 수도 없이 성공해온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토트넘과 같이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팀을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은 평소와 같이 촘촘한 간격으로 내려앉아 약간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모예스가 꺼내든 전술은 다른 웨스트햄의 경기들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박스 중앙에 거의 7, 8명의 선수가 밀집될 정도로 좌우 간격을 타이트하게 좁혀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밀집된 만큼 토트넘 측면에는 공간이 열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예스 감독이 이런 전략을 택한 것은 토트넘 공격의 핵인 손흥민을 둘러싸게 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모예스와 웨스트햄은 이 경기에서 단 한 선수만 막으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저번 맨시티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전하여 3대3 무승부를 거두었고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이 다시 한번 리그 우승 경쟁에 판도를 뒤엎는 활약상을 보여주며 그 라운드 최고의 선수에 뽑힐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맨시티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인지 그 다음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에서 1대0으로 완패하며 순위가 폭삭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자연스레 자멸하고 있으니 토트넘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4경기째 승리가 없는 토트넘은 이 부진한 기록을 씻어내기 위해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고 자신의 홈에서 열리는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무대였습니다. 웨스트햄은 타이트한 두 줄 수비로 상대를 질식시킨 뒤 카운터 어택으로 한 방을 노리는 역습 지향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대였는데요. 게다가 이제 부임 1년 차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다르게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잉글랜드에서의 감독 경력만 20년이 넘어가며 주로 중위권 클럽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상대하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신조는 오로지 공격 그리고 또 공격이라고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성적을 내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닭공 전술을 택했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먼저 분위기를 가져온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였습니다. 토트넘의 강한 압박을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을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우도지가 측면을 저돌적으로 파고들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는데요. 손흥민은 이 공을 잡자마자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옆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킬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이 공은 상대 골키퍼에게 막힘과 동시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기는 했으나 이 공격 한 번으로 토트넘은 완전히 흐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원래 점유율에 크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팀이 아니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92%대 8%까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본인들이 의도한 흐름이 아니었을 텐데요. 웨스트햄은 최대한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는 팀이나 자신들의 박스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세트피스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것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 10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딩으로 돌려놓으면서 골망을 출렁이게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골로 인해 기세를 탔음에도 왼쪽 측면의 브레넌 존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자꾸 걷어차버렸고 결국 토트넘은 스코어를 더 벌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한 골만 더 넣었어도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하지만 후반전 웨스트햄은 단단히 정신을 재무장한 채 경기장에 나섰고 오히려 후반전은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과 달리 이제는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게 된 웨스트햄은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뒷공간을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때린 슈팅이 토트넘 수비진들의 몸을 연속으로 맞고 튕겨나오며 웨스트햄의 공격수 제레미 보웬의 눈앞에 떨어졌는데요. 보웬은 골대 상단으로 강력한 슈팅을 때리며 골을 기록하였고 웨스트햄은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73분 우도기는 후방에서 볼을 잡았으나 눈앞에 웨스트햄 선수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키퍼를 향해 백패스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의 수비수들 사이에 또 다른 웨스트햄 공격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패스는 웨스트햄 공격수와 비카리오 골키퍼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며 재차 튕겨나와 세컨볼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집중력을 발휘한 것은 웨스트햄 쪽이었는데요. 토트넘 수비진들은 웨스트햄 선수들이 공을 쫓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고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골을 재차 집어넣는 웨스트햄의 워드 프라우스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 결국 2대1로 패배하고야 말았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여줬던 돌풍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에게 완전히 전술 싸움에서 패배해버린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토트넘은 손흥민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예스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평소보다 더 수비 라인을 좌우로 좁히며 중앙에 밀집된 대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전술의 의도는 누가 봐도 손흥민을 저격하기 위함이며, 사실상 혼자서 토트넘의 공격을 모두 이끌고 있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위에서 거의 4-5명이 넘는 선수에게 압박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패스와 연계를 통해 토트넘의 활로를 열었는데요. 그리고 중앙으로 선수들이 몰린 반면 측면은 더욱 공간이 열리기 마련이고, 측면에 있는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에게는 더욱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토트넘과 다른 빅클럽들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설령 홀란드와 모하메드 살라가 집중 견제로 인해 공을 잡지 못하더라도 그 대신 옆에 있는 또 다른 수준급 공격수들인 제레미 도쿠나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들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토트넘은 사실상 손흥민이 견제당하기 시작하면 그 외에는 골을 넣어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제임스 매디슨이 이번 시즌 손흥민에 이어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매디슨은 현재 부상으로 인해 이번 연도 모든 경기에서 아웃된 상황이고, 결국 히샬리송과 브리아닐, 브레넌 존슨과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심지어 경기 도중 굉장히 몸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소화하며 계속해서 경기장에 머물렀는데요. 손흥민이 빠지면 토트넘은 구심점을 잃어버리며 역전은커녕 동점골조차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결국 팀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손흥민은 부상까지 참아가며 지친 몸으로 공격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트넘은 이 경기를 뒤집는데 실패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오늘 경기로 인해 토트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셈이 되었고, 비록 측면에 공간을 내주더라도 중앙에 많은 선수들을 밀집시켜 손흥민을 집중 견제한다면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더욱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손흥민은 고군분투했으나 다시 한번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손흥민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손흥민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입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을 희생시키는 선수이지만, 결국 그러다가 콘테 시절 부상까지 안아가며 한 시즌을 통으로 소화하게 되었고, 자칫하면 선수 커리어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은 현재 2025년까지이고, 계속해서 토트넘이 발전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손흥민을 원하는 빅클럽들은 유럽에 넘쳐나고 있고, 손흥민이 진지하게 우승 트로피를 원한다면 미넨으로 이적한 케인의 행보를 따라 걸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